수화식 두 번째 시간으로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법칙인데요. 지수법칙이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운 건데, 여기 밑과 지수 해서 요 지수에 대한 법칙을 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지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m이랑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제곱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뭐 2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풀었으면 2 곱하기 2 그 다음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결국 2를 괄호만 풀어주면 2를 5번 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했더니 2의 5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수를 2 더하기 3 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법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숫자로 써도 마찬가지고 뭐 문자를 써서 a의 6제곱 곱하기 뭐 x의 제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역시 x를 6번 곱하고 5, 6 여기다가 곱하기 또 x를 2번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결국 x의 8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국 지수를 더한 이 값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법칙은 역시 이것도 m이랑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에 괄호하고 이 전체의 n제곱은 a의 mn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 a의 세제곱에 전체 4제곱을 했다. 그러면 a의 34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3 곱하기 4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곱 12제곱이 된다 이런 건데, 자, 숫자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의 제곱에 세제곱이다. 그러면 2의 제곱을 3번 곱한 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3번 곱한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 2를 3개 곱한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첫 번째 지수 법칙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지수들을 더했잖아요. 풀어서 써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2에 2 곱하기 3 제곱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의 6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법칙은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 mn이 자연수일 때 첫 번째는 m이 n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m이랑 n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은 경우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m이 n보다 크면 이렇게 나눴을 때 m에서 n을 뺀 거고, 같으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으면 n에서 m을 뺀 다음에 이 역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를 적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2의 5제곱이 있고요. 2의 세제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죠? m이 n보다 큰 경우죠. 그죠? m이 n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나누기니까.
그럼 얘는 2의 세제곱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2를 이렇게 3번 곱한 걸 거고 얘는 2를 이렇게 5번 곱한 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2가 3개 있고 여기도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얘가 2 곱하기 2만 남아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보니까 m이 n보다 큰 경우에 요 m 5에서 n 3을 뺀 2가 답이 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밑은 당연히 똑같고요. 지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자,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될 거예요. m이랑 n이랑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2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m이 n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2의 5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2를 5번 곱해줍니다. 그리고 2를 3번 이렇게 곱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그 2 곱하기 2분의 1만 남고 얘를 밑과 지수로 표현을 하면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n에서 m을 빼고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역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결국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해보면 그냥 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건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지수 법칙이에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ab에다가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대요. 그리고 b분의 a를 n제곱하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래요. 물론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ab 이렇게 하고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죠?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결국 a를 3번 곱하고 여기다가 b도 역시 3번 곱한 것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지수와 밑과 지수로 나타내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a, b를 세제곱했더니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된다. 자, 첫 번째 요것과 일치를 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으면 b분의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이렇게 적어주면 얘도 결국은 b 곱하기 b 곱하기 b 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면서 역시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해서 요 두 번째 나타낸 것처럼 요 괄호가 풀어지면 요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숫자로 설명을 해볼까요? 아니면 이거는 숫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a의 n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n제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또 a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예요.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의 n제곱이 될 거고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의 n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바깥의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a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5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만 남고 마이너스 1인데 1을 적지 않죠. 그리고 a의 5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이렇게 푸는 방법만 알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뭐 a의 제곱, 뭐 b의 세제곱의 전체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 b의 전체 세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a제곱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2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3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2 곱하기 3 그 다음에 b의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8제곱 b의 12제곱 그 다음 a의 6제곱 b의 3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적어주면 또 얘 두 개는 더하겠죠. 이제 이렇게 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14제곱 b의 15제곱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첫 번째로 다항식끼리의 곱셈이랑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끼리 곱셈은 다항식이 뭐였죠? 뭐 이렇게 숫자랑 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된 게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자, 3a 제곱 뭐 곱하기 마이너스 4b 세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다항식끼리 곱셈은 어떻게 하냐면 개수는 개수끼리 그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자가 만약에 밑이 같으면 그때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a랑 b가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 적고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항식끼리 하는 곱셈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5x 세제곱 y를 전체 제곱한 것과 그 다음에 2y 제곱을 전체 제곱한 것 이걸 한다고 해보면 자, 이 제곱이 전부 들어가겠죠. 이 안으로. 그러면 5의 제곱에 x의 세제곱 한 거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에 제곱한 거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자, 이렇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6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여기다가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 y의 2, 4. 이렇게 4제곱 적을 수 있죠. 그럼 이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의 6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4제곱. 이렇게 하면 25 곱하기 4는 100이 될 거고요. x랑 y는 개수가 밑이 다르기 때문에 x는 그대로 적고, y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 2 더하기 4가 되겠죠. y의 6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항식끼리 하는 곱셈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다항식끼리 하는 나눗셈을 볼게요. 똑같아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8xy를 2y로 나눌 경우에는 2y분의 8xy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y끼리 약분을 할 수 있고, 개수는 또 개수끼리 2,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4와 x만 남아요. 그래서 4x가 됩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해보죠. 2x의 4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x 제곱의 세제곱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의 세제곱 분의 2x 4제곱. 자, 이렇게 한번 적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을 세제곱한 거, 그 다음에 2의 4제곱, 그 다음에 x의 4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숫자는 숫자끼리, 그러니까 개수는 개수끼리 해보면 2의 4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곱하기 x의 6제곱이겠죠. 이거는 6제곱분의 x의 4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면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의 4제곱은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6 곱하기, 여기서 x 4제곱, x 6제곱이니까 약분을 하면 x제곱만 남겠죠?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8과 16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2만 남고, 그 다음에 곱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항식의 덧셈이랑 뺄셈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거는 단항식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다항식이겠죠. 그래서 뭐 문자가 2개인 1차식과 그 다음에 2차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8x 더하기 6y. 자, 요게 다항식이겠죠. 8x 더하기 6y. 이거랑 뭐 2x 마이너스 5y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괄호를 풀어줍니다. 8x 더하기 6y 더하기 2x 마이너스 5y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8x 더하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6y 마이너스 5y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x가 있는 얘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8 더하기 2x 이렇게 적을 수 있고, 6 마이너스 5y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x 그 다음에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풀어서 적어도 되고, 뭐 이렇게
세로로 적어서 항을 맞춰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더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8 더하기 2, 10. 근데 x가 붙어 있는 거니까 x. 그 다음에 6에서 5를 빼는 거니까 1이고 1은 안 적고요. y, y. 이렇게 적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이죠. 2차식은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설명이 나왔을 텐데, x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2차식이고요. 왜냐면 x의 요 지수가 2인 경우를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뭐 이런 것도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이 x의 지수를 따라서 이 식을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요. 뭐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뭐 마이너스 4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괄호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x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여긴 더하기 3x, 다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또 이렇게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3x, 그 다음 3이랑 4 남았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항은 x제곱항끼리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x항끼리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더하기 7,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자, 요 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더하거나 빼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또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단항식이랑 다항식이랑 막 섞여 있을 때 곱셈이랑 나눗셈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항식이랑 다항식이 두 개가 곱해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뭐 2a에 2x 더하기 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2a 곱하기 2x,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가 있고요. 더하기 2a 곱하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적어주면 요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서 4 적고, a랑 x는 지수법칙이 성립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가 살아있으니까 더하기 2a 곱하기 1은 그냥 2a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한 거예요. 이거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항식이랑 다항식의 곱을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전개라고 불러요. 전개. 그래서 뭐 이 식을 전개하라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 풀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전개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식을 전개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또 뭐 몇 개 들어볼게요. 자, 5x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만약에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했는데 요거를 전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얘도 5x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살려야겠죠. 마이너스 5x 곱하기 2x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더하기 5x 곱하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으면 여기는 이제 지수 법칙이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그래서 5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가고 또 5, 2, 10 해주고 또 여기도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개수끼리 곱해주면 5, 3, 15 적고 x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또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a 제곱 더하기 뭐 4ab 라는 다항식이 있고요. 뭐 이거를 뭐 2a로 나눈다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8a 제곱 더하기 4ab 하고 곱하기 2a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해서 적어주면 2a분의 8a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2a분의 4ab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분이 되는 거는 또 약분을 해주면 돼요. 개수는 개수끼리, 뭐 문자는 문자끼리 하면 4, 2, 8, 4죠. 그 다음에 a 제곱을 나누면 a만 남을 거예요. a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 숫자만 해주면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a는 또 이렇게 지워지니까 b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4a 더하기 2b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3x제곱 y 마이너스 9xy 더하기 6y제곱 뭐 이거를 나누기 마이너스 3y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이렇게 적어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더하기 마이너스 3y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으면 요 식도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y분의 3x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분의 9xy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y 분의 6y 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또 약분을 할게요. 3은 없어질 거고요. y도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x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더하기를 적어주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를 하면 더하기 3이 남아요. 그리고 y도 약분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x만 또 남아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y를 6y 제곱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3, 6 나눠주면 마이너스 2만 남겠죠. 그 다음 y도 하나가 없어지고 위에는 하나가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고요. 이런 거는 뭐 수학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래저래 연습을 많이 해보면 또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